일본 소재 업체들은 지금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패권 싸움으로 1위 파운드리사 대만의 TSMC는 중국을 떠났습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울 기회가 찾아옴과 동시에 TSMC를 추격하기 위해 미국 시장에 추가로 공장을 짓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더 지을수록 일본 내 수출 규제와는 무관한 납품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수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은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이들이 쉽게 웃기는 힘들겠습니다. 20일 일본 최대 경제지 니케이 신문은 작년 7월에 시행된 아베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일본 소재 업체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며 한국 기업은 이제 일본을 찾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잘못된 보복심이 일본 경제에 큰 화를 끼쳤다는 점을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니케이는 대표적으로 LG는 스텔라 케미파의 불화수소를 솔브레인이 수입하여 100배 희석한 것을 사용했지만 솔브레인이 자체 개발한 저순도 불화수소 사용 공정으로 지난 11월 완전 교체에 성공했다며 스텔라 케미파는 작년 대비 순도 95% 이상의 불화수소의 출하량이 30% 감소하여 작년 1분기 영업이익 대비 32%가 줄어든 24억엔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스텔라 케미파 측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전체 수출 판매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한탄했습니다. 불화수소 핵심 특허를 가지고 있는 모리타 화학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들은 극적으로 올해 1월 수출을 재개했지만 한국으로 가는 판매량은 전년도의 70%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모리타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국산 소재 사용 움직임에 한 번 뺏긴 것은 되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니케이는 마지막으로 다소 가격이 높아도 수율 저하를 우려해 고품질 소재를 사용하던 한국 기업들의 관습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일본 소재 기업 담당자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좀 더 온건하게 한국을 상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부 이호연 무역정책관은 12일 더는 현안 해결을 지원할 수 없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라 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적절한 차원에서 수시로 평가하겠다며 확답을 꺼렸습니다. 니케이는 이 상황을 보고 한일 정부 간의 적대감이 일본 산업 현장에 근심을 가져오고 있다고 평론했습니다. 갈등 심화로부터 1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 하지만 이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종합기술원 필름소재연구소는 한국특허청의 폴더블 폰에 사용되는 스크린 커버, 즉 폴리이미드 필름 제조법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경인양행과 협력한 성과였습니다. 경인양행은 코오롱과 이미 투명 폴리이미드를 공동 개발했던 업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남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에 사용할 초박막 강화 유리는 폴리이미드 필름을 대체할 소재로 각광받았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내구성 강화를 위해 별도 필름을 덧붙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Z플립은 페트 재질이지만 폴리이미드보다는 단점이 많죠. 삼성전자는 여전히 필요성이 있는 일본산 폴리이미드를 완벽히 대체할 방법을 강구해왔고 그 종점에는 국내 기술만을 사용한 소재 자립화, 즉 독자 기술 노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대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 집단의 대표적인 형태, 기업체는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안정적인 경영이란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즉 리스크가 적은 경영 노선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드웨어 제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은 협력 업체들과의 상호간 신뢰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은 웬만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존 제품을 지속적으로 찾으려 하고 한 번 인연을 맺은 공급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잘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협력사의 제품을 마다하고 독자 기술 노선을 걸을 정도에 다다랐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일본산 소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개별 허가 방식도 수출할 수는 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양조차도 수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일 기업들이 동향과 실적을 통해 증명된 상황이죠. 일본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에 들어 소재 기술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특허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폴리이미드 필름 특허는 약과에 불과하죠. 2020년 1분기 한국과 미국에서 3,696건의 특허를 취득해냈습니다. 1년 전 대비
50%나 늘어난 수치죠. 특허 정보 업체 IFI 클레임스에 따르면 현재 삼성은 미국 내에서 IBM에 이어 두 번째로 보유 특허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들어 급작스럽게 소재 기술 관련 특허가 늘어났다는 것도 독자 기술 노선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한국 내 공장을 집중적으로 돌리든 해외 공장을 새로 차리고 돌리든 일본 소재 사용률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 듀엣이었습니다.